네, 7장 초월함수. 초월함수는 내용이 보니까는 역함수, 그다음에 로그함수, 지수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함수와 역삼곡선함수. 어, 로그함수, 역함수로 하는 게 뭔지 알죠? 그리고 로그함수, 지수함수라는 말은 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텐데, 이과 학생이라면. 근데 역삼각함수 처음 들어보는 거죠? 예, 삼각함수의 역함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 이거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거의 이제 역함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먼저 보면 초월함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초월함수라는 거가 뭐냐? 이거 처음에 함수 얘기할 때 학기 초에 얘기했었는데 초월함수란 그러니까 y 콜 fx가 초월함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수적인 함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수적인 함수가 아니다. 그러면 대수적인 함수는 뭐냐? 그러면 y 콜 fx가 대수적인 함수다 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y가 이런 거일 때 그러니까 이 y 콜 fx가 pn의 x y의 n제곱 플러스 pn의 x y의 n-1 해서 y에 관한 n차 다항식 콜 0. 지금 이 식은 보면 y에 관해서 y에 대해서 보면은 그 y에 대해서 이 n차 다항식이죠. 그리고 요 pnx, p1x 이런 애들은 다 그 y 입장에서 보면 상수예요. 그러니까 개수 상수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풀면 얘를 풀면은 y 콜 뭐 답이 나오겠죠. 이거 어떤 해들이 이걸 이 다항식을 만족하는 그런 해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뭐 예를 들어 fx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이 다항식 위의 그 다항식 y에 관한 다항식 방정식 다항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을 만족시킨다. 만족한다? y 콜 fx는 그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럴 때 y 콜 fx를 대수적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대수적인 함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y 콜 fx라는 애가 pnx, pn-1x, p1x, p0x 하는 x들에 관한 식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제곱근하고 이런 n제곱근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질 때 그럴 때 그거를 대수적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아닌 애 대수적인 함수가 아닌 애를 초월함수라고 했으니까 초월함수는 결국 이 x들의 다항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제곱근 해가지고서 만들 수 없는 애들 없는 함수들 x에 관한 함수인데 그런 함수들을 초월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월함수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얘네들이
그 초월함수의 대표적인 예예요. 예, 그래서 이 초월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한 성질의 미분과 적분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삼각함수, 그 다음에 7.5에 보면 쌍곡선함수와 역삼곡선함수에서 역함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과 나온 사람들은 로그함수, 지수함수를 배웠을 텐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또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서로. 그래서 그 역함수의 성질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초월함수의 이 7.2부터 7.5까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역함수. 그래서 보면 처음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라 하자. 여기서 우리 잠깐 그 함수들의 몇 가지 정의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f가 있는데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함수란 하나의 한계가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의로 쓰면 이 기호를 이용해서 쓸게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어디에 속하는, x에 속하는 에 대해서 x1하고 x2하고 같으면 fx1하고 fx2하고 같을 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또 대우를 취하면 이런 것도 돼요. 에 대해서 요 문장을 대우를 취하면 fx1, fx2가 다르면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같은 말이 돼요. 요건 정의, 함수의 정의. 요거는 그 같은 동치인 문장, 이걸 동치라 그러죠. 같은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하나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사함수란 얘기 하죠, 또. x에서 y로 가는 애가 이번엔 함수인데 또 단사. 1대1이다. 1대1 함수다. 이거를 이제 단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는 하나가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올 수 없다. 두 개가 하나로 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x2에 x에 속하는 x1, x2에 대해서 두 개가 다르면 x1하고 x2하고 다르면 다르게 가야 된다. 이게 정의예요. 단사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와 또 동치인 게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요 문장을 또 대우를 취하면 같은 뜻의 문장이 뭐냐면 fx1하고 fx2하고 같으면 x1하고 x2하고 같아야 된다. 이건 이제 동치 문장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할 때 요 위에 걸로 증명을 해도 되고 또는 요 밑에 걸로 증명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게 함수의 정의에 있는 것하고 단사함수의 정의에 있는 것하고 1대1 함수 하고 문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딱 구별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비슷하잖아요. 정의를 보면
요 위에 다 함수의 정의하고 함수의 정의는 같을 때 같다예요. 근데 단수 함수의 정의는 다르면 다르다예요. 예,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전사 함수가 있죠, 또. 이번에는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전사 함수다. 위로의 함수다. 그러니까 y 위로의 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영어로 onto 위로의 이거를 영어로 하면 onto거든요. onto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뭐냐? b는 애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즉 y에 있는 어떤 원소도 다 x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y에 대해서 이 라지 y에는 어떤 애를 잡더라도 항상 이쪽으로 오는 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즉 적당한 x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냐 하면 fx가 y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 이게 꼭 돼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애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x고 이게 y. 그래서 f인데 전사함수라는 얘기는 여기에 하나의 y가 이렇게 딱 있으면 요 y로 오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 x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점을 잡든지 항상 이렇게 와야 돼요. 여러 개가 와도 상관은 없는데 꼭 오는 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전사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전단사 함수는 뭐냐? 전단사 함수는 f에서 x에서 y로 가는 애가 전사 함수이고 단사 함수이다. 그러니까 전단사 함수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 1 to 1, on to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전사함수이고 and 단사함수 라는 뜻이에요. 전사도 되고 단사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얘는 또 무슨 뜻이냐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임의의 y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있어서 뭘 만족하냐 하면 fx가 y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사함수의 정의잖아요. 단사함수는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 1이에요. 1. 1. 숫자 1. 그래서 요거를 또 전단사함수의 그 뜻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정의는 이거예요. 전사함수이고 단사함수다 라는 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밑에 거는 요거는 이제 기호를 써서 문장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함수의 정의, 단사함수의 정의, 전사함수의 정의, 전단사함수의 정의를 다 확실하게 기호로 기억을 해둬야 해요.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봅시다. 다시. 자, 함수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하자, f를. 그러면 y의 임의의 한 값, y0에 대하여 전단사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단사 함수 제일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마지막 문장. 임의의 y 값에 대하여 fx equal y가 되는 x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하나여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예, 여기서 fx0 equal y0가 되는 x0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존재하고, 그것이 오직 하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전단사라는 것의 뜻이죠. 예, 이때 y0를 x0로 대응시키는 함수. 지금
이쪽에 있는 y0에 대해서 반드시 x0가 한 개씩 딱 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y0를 x0로 보내는 거를 생각하자 이거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즉 f 그거를 마이너스 1을 위에다 써가지고 영어로 f 인버스 inver 이건 v고 요거는 r이에요. 얘는 v고 인버스 invers 인버스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f 인버스의 y0는 x0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대응시키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지금 x가 f 인버스의 y다라는 거나 y는 fx다라는 거나 같은 뜻이에요. 이럴 때 이 함수 f 인버스를 여기 이제 함수가 됐으니까 요 f 인버스를 f의 역함수 인버스 펑션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f 인버스의 정의역은 f의 치역이고 f 인버스의 치역은 f의 정의역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 옆에다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뒤에 가서 쓸까요? f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은 다시 쓰면은 f는 x에서 어디로 가냐면 정의역, 치역 참. y의 부분집합이죠. 같을 수도 있고. 전단사 함수면 이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전단사 함수일 때는 얘가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전단사 그러면 전단사라면은 y하고 x의 치역, 그러니까 f의 치역하고 같아야 되죠. f 인버스는 어디서 오는 거냐? x의 치역에서 f의 치역에서 f의 정의역으로 오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전단사 함수라면 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이면 얘는 y에서 x로 가는 애. 전단사 함수면 그 말을 지금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f 인버스의 정의역은 f의 치역이고 f 인버스의 치역은 f의 정의역이다. 물 마셨습니다. f의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게 x 이게 y 그럼 이렇게 가는 게 f고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게 f 인버스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x가 있어. 그러면 얘를 여기 x0 y0 이렇게 가는 게 f 거꾸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f 인버스죠. 그러면 y0는 지금 f의 x0죠. 근데 거꾸로 가면 f 인버스의 y0 하면 이거는 다시 쓰면 f 인버스의 y0가 fx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y0를 거꾸로 보내면 x0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0가 된다 이거죠. 응? 네. 이게 x제로죠, 이게.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쓰는 순서를, 자, 다시 쓸게요. 쓰는 순서를,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네요. 써놓고 보니까 이상해서. x0는 f 인버스의 y0 이렇게 써야겠죠. 그런데
f 인버스의 y0가 뭐냐면 fx0죠. 네. 그래서 f 여기 이거 합성함수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f 인버스의 랑 f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거꾸로 y에 대해서는 지금 f y0는 fx잖아요. x0잖아요. 그런데 얘는 fx0는 f 인버스의 y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다시 쓰면 f 합성함수 f 인버스의 y0 이렇게 되니까 또 얘도 요 함수도 또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f라는 애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면 그러면 f 인버스의 f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항등함수인데 어디서 가는 어디서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고 f의 f 인버스 이것도 또 항등함수인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애냐면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고 싶을 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x다 y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책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y 이퀄 x제곱은 x 이퀄 4가 되는 애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없어요. 이때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x 두 개가 y 하나로 되니까 y 하나에 대해서 y가 4면 x는 2와 마이너스 2에서 두 개로 가니까 여기는 y에 대해서 f 인버스에 하면 이렇게 두 개로 가잖아요. 2와 마이너스 2로. 이게 뭐 하나만 가게 해줘야겠죠? 두 개로 가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x를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줘야죠. 그러면 그때는 역함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제 역함수 존재하는 얘기를 할 텐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림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확 넘어갔을까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y에 이렇게 두 개가 이쪽 이렇게 두 개가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만 x에서 y로 가는 거나 y에서 그거를 거꾸로 오는 게 역함수니까 y에서 x로 오는 거나 하나씩만 되게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주를 한번 보세요. 주. x가 f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면 지금 얘와 얘가 역함수 관계면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게 x축, 이게 y축.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y 이퀄 fx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x값 여기 하나에 대해서 x0 하나에 대해서 여기 y0가 하나 이렇게 딱 대응되는 거죠. 그쵸? x0를 y0로 대응시키는 거. 근데 역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는 y0를 x0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쵸? 거꾸로 오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y 값이 있으면 y축의 y 값이 딱 하나 정해지면 거꾸로 x축의 값이 이렇게 하나가 딱 정해져요. y1이 딱 생기면 y1이 이렇게 딱 x1이 딱 생겨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x 이퀄 f 인버스의 y라는 것의 그래프,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얘예요. 이거랑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y 이퀄 fx의 그래프나 x 이퀄 f 인버스의 y, 역함수의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아요.
고등학교 땐 다르게 했는데, 예. 그런데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XY 관계식 및 XY의 관계식 및 그래프는 동일한 모양이다. 오케이? 그런데 X 이퀄 F 인버스,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 식에서 우리는 수학에서 습관적으로 독립변수를 X로 나타내고 종속변수를 Y로 써요. 그리고 독립변수를 어디다 나타내냐면 이 가로축에다가 나타내고 종속변수를 이 세로축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X하고 Y를 여기서 X하고 Y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관습이에요. 관습. 수학의 관습. 그래서 Y 이퀄 F 인버스의 X 이렇게 써놓고 X하고 Y를 바꿔놨으니까 X하고 Y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Y 이퀄 F 인버스의 X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Y 이퀄 F 인버스의 X,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고 나서, 여기 1번 역함수를 구하고 나서 2번 X하고 Y를 위치를 바꾸어 준 거예요. 그래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모양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역함수 구하는 이게 순서이기도 하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Y 이퀄 fx가 있으면 그거를 x에 관해서 푼 다음에 x하고 y의 순서를 바꾸죠. 위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 책에 있던 예제 y 이퀄 x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x에 관해서 풀면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x 이퀄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되죠. 물론 y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역함수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x와 y를 위치를 서로 바꾸죠.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y 이퀄 루트 x,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거를 역함수라고 얘기했죠. 얘의 역함수. y 이퀄 x제곱의 역함수는 y 이퀄 루트 x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y 이퀄 x제곱, 이거 y 이퀄 루트 x. 그래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역함수는 x 이퀄 루트 y가 이게 원래 역함수예요. 이게 원래 것이에요. 1번에서 구한 게. 그런데 위치를 바꿔서 2번으로 한 거를 우리는 관습적으로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2번을 구하는 거예요. 1번 구하는 게 아니고 1번까지 한 다음에 x하고 위치를 바꿔서 x, y 위치를 바꿔서 y 이퀄 루트 x 꼴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대칭 이동된 모양이 또 되고, 그러면 대칭 이동된 모양이 되고. 대칭인 모양.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계적으로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정리를 보면 이 역함수가 역함수가 있을 조건들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30분쯤이 돼가네. 30분쯤이 돼가니까 요 얘기만 하나 더 합시다. 역함수가 있으려면은 아까 여기 앞에 요 그림에서도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 한 개에 대해서 두 개가 가면 안 된다. 즉 전사이고 단사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단사 함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함수가 있으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항상 뭐하고 동치냐면 이거는 전단사 함수다. 전단사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F가 전단사 함수다라는 것하고 동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외우기 좋게 여기서 써놓으면 F 이퀄 X에서 Y로 가는 얘가 전단사 함수다. 하고 동치인 거는 역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하고 동치라 이거죠. 이거하고 위치를 바꿔놓는 게 더 좋겠네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요 얘기 안 하더라도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전단사 함수다. 예,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다 이거죠. 제가 물어보면 툭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툭 물어보면 척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 뭐냐? 예, 전단사 함수다.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정리 711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5초간 휴식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휴식.